자, 6월달 수익을 또 크게 올릴 수 있는 종목 하나 또 새롭게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이라서 상당히 안정적일 것 같은데요. 현재가 4,670원입니다. 서현이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현, 정치 테마주고요. 야당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 좀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야당 관련주에서 KNN이라는 종목, 제가 뭐 방송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한가 급등이 나왔죠. 역시나 고려산업도 제가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실제 수익도 많이 나는 종목인데 고려산업도 이렇게 상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DRB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역시나 급등이 나왔죠. 야당 관련주에서 새로운 피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서현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좀 덜 올라온 모습이라서 저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칠판 가서 설명드릴 건데요. 잠깐 요거 하나 좀 볼게요. 실제 서현이라는 종목은 제가 정치 테마주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49개의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테마주로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 잡주가 아니라 실제로 49개 계열사에서 수익이 나오는 기업이고 지금 하이테크라든가 친환경 이쪽에서 지금 R&D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49개 계열사 중에서 대부분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정치 테마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뭐 정치적인 이야기 좀 민감하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칠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에서 사실 여당 관련주는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안 올라요. 새롭게 지금 우리 야당에서 보시면 요새 핫한 게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했죠. 굉장히 핫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당이 계속 패했던 이유를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실 만한 분 아시겠지만은 뭐 어떤 선거할 때마다 항상 영입되는 분이세요. 그만큼 이제 뭐 머리가 좋으신 분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가 출발하면서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70년대생의 경제통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리더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홍으로 시작하는 분 관련주가 뭐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으로 시작하는 의원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종목이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려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피가 이제 이 윤으로 시작하는 이 검찰에서 또 최고 지휘에 있는 분인데 사실 아직까지 이분들 다 뭐 대선 출마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항상 지금 이 대선을 이런 앞두고 있는 시점부터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벌써 바닥에서 2배가 넘게 올랐죠.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 올라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주가 상승의 이유를 사실 어떤 논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사돈의 팔촌 관련주라고 해서 상한가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겠죠.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좀 주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런 정치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세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당 관련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많이 올랐고 사실 뭐 대선 지지율 조사하면은 항상 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새로운 그러니까 어떤 잠룡이라고 하죠. 그런 정보들이 먼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런 내용들은 뭐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주가만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서현이라는 종목은 그냥 단순히 정치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49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꾸준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안전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서현이라는 종목에 있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니까 지금 2019년에 연결 재무제표로 서항에서 보니까 매출액이 2조 2천억이고 네. 영업이익도 332억인 탄탄한 회사로 보입니다. 단지 한 가지 약점은 이제 순이익이 약간 이제 그 계열사로 인해서 특별 손실이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종목을 이제 들고 오신 관점은 암만해도 이제 단기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네. 현재 윤이란 분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정치적으로 색깔이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옆에서 이렇게 부추긴 것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저는 리스크가 이제 그분의 성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분은 이제 워낙 그 색깔이 정치적으로 없고 단지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자가 질문해서 네. 나는 정치를 안 하겠다. 네. 정치를 난 할 생각이 없다. 네. 그런 멘트가 나왔을 때 어떤 위험이 없지 않을까요? 원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요. 그랬나요? 네, 지금도 이분 관련주가 막 급등하기 시작할 때부터요. 이미 인터뷰했어요. 난 네. 그런 거 할 생각 없고 네. 뭐 이런 대선 지지율에서 빼달라. 네. 근데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분, 이 안철수 테마주가 한 몇 년, 한 10년 됐죠. 그때부터 네.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도요. 그때는 이제 안철수 그냥 뭐 기업인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사실 뭐 안철수 그 기업인은 난 그런 거 생각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대선 지지율에서 높게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홍 관련된 분도 정치하겠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만 지난번에 그 SNS를 통해서 나라가 걱정이 된다. 이 한마디 갖고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은 어떤 논리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그런 말 한마디에 뭐 어떤 시장의 수급이 아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어떤 논리로서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이 아니라 어떤 정치 테마주로서 어떤 시장의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 다만 그런 종목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실적이 잘 나오는 이 49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위험한 종목이 아니라 좀 만약에 그런 쪽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좀 안전한 종목이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많은 이쪽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좀 주춤할 때 그때 좀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무역 분쟁이 또 한 번 나올 거라 봐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농산물 구입 중단하겠다 이게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 좀 그 이미 뉴스 통에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1차 무역 합의 다가 이제 농산물 구입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뭐 흑인 시위 때문에 정신없지만은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또 언급 나왔을 때는 시장이 주춤할 것이고 그때는 이런 테마주가 올라갈 수 있다. 그 대안주를 말씀드린 거니까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현은요 6,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